안녕하십니까, 라온입니다. 첨스키, 우크라이나 사태를 말하다 3부입니다. 첨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점은 이 전쟁은 제3차 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종식을 위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아직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푸틴은 이미 핵전쟁의 가능성을 선포하였으나 그 규모와 시기에 대해서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연이어 미국인의 3분의 1 이상이 러시아와 핵전쟁의 위협이 있더라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군사행동에 찬성한다는 여론 결과를 제시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떠나 핵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푸틴에게 퇴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북한처럼 자살 특공대식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인류의 종말을 막을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촘스키는 세계인, 즉 대중들의 힘은 강력하다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촛불혁명을 통하여 대중이 세상을 무혈로 올바르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하였고요. 이번 전쟁에 있어 전세계 대중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중국의 정책에는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겠으나 최소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촘스키는 그 예로 아이돌 그룹과 그 팬들의 선한 영향력을 예로 듭니다. 이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결집된 대중의 힘이 있고 이는 핵전쟁을 통한 인류 종말이라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계시 더 크고 확실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촘스키는 1980년대 핵무기 군축을 이끈 반핵 평화운동은 전쟁을 억제한 진정한 평화운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1977년 미국은 유럽에 중성대탄을 유럽 배치를 검토하자 중거리 탄도미사일 SS-20을 배치하면서 잠잠하였던 핵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중성자탄 배치 반대 운동은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로 확산되었으며 1979년 나토의 핵무기 배치 결정이 원인이 되어 벨기에 브뤼셀에서 7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집회가 열렸고 1980년 런던에서는 8만 명이 반대 도심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대중의 영향력은 1987년 12월 최초의 핵무기 군축 합의인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협정이라는 결실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촘스키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중들이 연대하여 종식시킬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주장을 펼칩니다. 강대국 및 유엔의 중재가 필요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중립국과 연방국으로 만들며 돈바스 지역의 두 공화국은 국제적 감시하에 선거를 통하여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크림 반도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만 앞서 언급한 모든 계획은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이 결렬된 것은 양측의 뜻보다는 강대국들의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협상을 위한 휴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각 개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 종식을 유도하고 참가하는가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미약한 것이라도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촘스키는 주장합니다. 이런 강대국과 UN, 전 세계 대중의 행동과 노력이 80년대 유럽 핵무기 확산을 막았듯이 이번 전쟁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책을 번역한 작가는 촘스키 교수가 제안한 두 가지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군사 동맹 없는 유럽 공동체입니다. 현재의 나토는 러시아 견제라는 초창기 냉전 시대의 살림 목적은 사라진 채 중국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것이죠. 굳이 나토가 유럽에 존재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많은 개인들의 움직임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분야에 있어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은 국민 개개인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번 전쟁도 미국이 개입으로 시작되었으니 중재도 미국이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개개인의 노력이 국가의 정책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작가는 이 책을 쓴 촘스키는 모든 것은 안정과 평화에 대하여 추구하며 모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94세의 세계의 지성이 외치고 제시하는 것들이 많은 세계인들에게 평화, 반전, 기후위기, 언론의 자유, 진정한 민주주의 가치 등을 앞으로 더 발전시키며 평화롭고 전쟁과 기아가 사라진 세계를 향해 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노학자의 뜻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것이 마지막의 이 책의 메시지라며 책을 끝냅니다. 세계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은 자신들이 세계 지배의 목적과 그 목적에 반하는 세력들에 대한 제거입니다. 지금도 슈퍼파워이지만 그 파워에 대한 파워를 더 추구하는 것이죠. 이번 전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미국은 지금 정도의 세계적 판도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그들의 정책과 국익을 위한 전쟁은 멈추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많은 이가 미국의 국익을 위해 사라져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 인류, 즉 각 개인들이 모여 단일 대우를 이루어 미국을 압박한다면 더 이상의 전쟁과 기아, 그리고 미국을 이끄는 소수 정치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하여 죽어가는 이가 없기를 바라봅니다. 레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